영업 간 이해 상충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음식점의 영업장 내에서 손님의 노래 행위를 적법하게 하고자 할 경우 단란주점 영업 및 유흥주점 영업 허가를 받고 영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일반 음식점에서 공연을 위한 반주시설은 설치할 수 있습니다. 손님이 노래하지 않고 공연자가 공연하는 것을 목적으로 반주시설을 설치하여 공연만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풍적객업소로 영업신고가 된 영업장 안에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등 사업종 영업신고가 가능한가요? 식품 적객업으로 영업신고된 영업장에 타 영업을 중복하여 영업신고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식품위생법상 식품 적객업 영업과 타 영업을 한 영업장에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리, 구획 및 구분하여 각각의 면적에 영업신고 하여야 합니다. 혹시 일반 음식점에서 영업신고증을 매장 내에 보관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조리사 면허증을 영업소 안에 보관하고 식품위생, 식생활 개선 등을 위하여 게시해야 하는 내용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 17 7. 식품 적객업자 및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자목에서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조리사 면허증을 영업소 안에 보관하고 허가 강청 또는 신고 강청 및 식품위생, 식생활 개선 등을 위하여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을 게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01조 과태료의 부과 대상에 따라 영 제21조 제8호에 식품 적객업자가 별표 17 제6호 자목에 따른 영업신고증, 영업허가증 또는 조리사 면허증 보관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盗みのご依頼ならいつでも受け付けますよ。Welcome to the King of Iron Fist Tournament 7, Kunimitsu. 출장 뷔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 음식점에서 가능하나요? 네, 일반 음식점에서 출장 뷔페 영업 가능합니다. 그간 출장 뷔페 형태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식품 제조, 가공업, 영업 등록을 하도록 유권 해석을 해왔으나 1989년 신설된 출장조리 판매업은 1992년 식품 적객업 영업으로 통폐합된 바 있고 고객의 요청에 의해 영업장 내 조리된 식품을 특정 장소에 배달 판매하는 행위를 전문적인 유통판매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으로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9월 2일에 각 지자체의 기존 영업자의 업종 전환 유도 및 신규 영업자의 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통보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종이 일반 음식점이어도 출장 뷔페가 가능하군요. 그럼 일반 음식점에서 제과점 영업의 빵을 납품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제과점 영업도 식품 적객업소로
여기서 만들어진 제품을 차접객업소인 일반 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련 규정에 따라서 뷔페 형태의 경우에나요, 제과점 영업의 제품을 납품받아 당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KO.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식품 접객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의 6번에 따르면 식품 접객업자의 준수사항 제목에 따라 조리, 가공한 음식을 진열하고 진열된 음식을 손님이 선택하여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형태, 즉 뷔페 영업을 하는 일반 음식 영업자는 제과점 영업자에게 당일 제조, 판매하는 빵류를 구입하여 구입당일 이를 손님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일 구입하였다는 증명서를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소에서 사용하는 고춧가루는 제가 직접 재배한 고추를 사용하는데 이것도 규정에 어긋날까요? 일반 음식점 영업자가 직접 재배한 고추를 방앗간에서 고춧가루로 분쇄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일반 음식점 영업자는 텃밭에서 작물 등을 재배하여 식품을 조리하거나 제공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직접 재배한 고추를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자에게 고춧가루로 분쇄 의뢰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현행식품의 기준 및 규칙 제7의 식품 접객업소의 조리식품 등에 관한 기준 및 비교돼서 원료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료의 구비 요건에 따라 원료는 산도가 양호한 것으로서 부패에 방출되었거나 유독 유해물질 등에 오염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며 식용을 목적으로 채취, 가공, 제조 또는 관리되지 아니한 동식물성 원재료는 식품의 조리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규정을 꼭 확인하시고 원료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음식점의 메뉴판에는 제주 흑돼지 삼겹살로 표시하였으나 실제로 제주도산이 아닌 다른 지역 흑돼지일 경우 행정처분에 해당하나요? 네, 맞습니다. 손님에게 조리하여 제공하는 식품의 주재료, 중량 등이 가격표에 표시된 내용과 달라서는 안 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 17 식품 접객업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7 항목에 따라 손님에게 조리하여 제공하는 식품의 주재료, 중량 등이 암흑에 따른 가격표에 표시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 접객업소에서는 위 규정에 따라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가 주재료 등의 오인, 혼동이 있는 메뉴명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식품 접객업소에서 조리하여 제공하는 식품의 주재료가 가격표에 표시된 내용과 다른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2 개별 기준 3 식품 접객업 시 바 8에 따라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KO. Round 3. Fight.
ready for the next battle. Round one. Fight. KO. Round two. Fight. KO. Round three. Fight. KO. Round four. Fight.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Round one. Fight. Round two. Fight.
KO. Round 3. Fight. KO. Round 4. Fight. KO. Final round. Fight. KO. You lose.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Round 1. Fight. KO. Round 2. Fight. KO. Round 3. Fight. KO. Round 4. Fight.
ready for the next battle. Round one. Fight. KO. Round two. Fight. KO. Round three. Fight. KO. Round four. Fight. KO. Final round. Fight. KO. 案外簡単でしたね。 Welcome to the King of Iron Fist Tournament 7. Kunijutsu.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개방형 주방. 여러분, 개방형 주방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개방형 주방은 말 그대로 주방이 밀폐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방의 벽을 허물고 주방이 개방된 것을 말합니다. 주방에서 하는 모든 것을 손님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위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개인 위생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며 음식을 만들 때 정성을 기울이게 되어 음식의 맛과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음식점의 경우 손님의 눈을 즐겁게 하는 볼거리를 제공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주방 문화 개선을 위해 어떤 점을 살펴보아야 할까요? 이번에는 주방 문화 개선 사업의 개요와 점검 기준, 조리사의 위생 준수사항 및 의무사항, 그리고 실제 개방형 주방 운영을 위한 실전 수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기관에서는 안전하고 건전한 외식 환경 조성과 식품 위생안전 자율 실천 문화 조성을 통하여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음식 문화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 문화 개선을 위해서 음식점 위생 등급제 도입, 안전한 외식 환경의 조성, 건강한 식단 실천, 참여와 섬김의 음식 문화 확산, 나눔의 음식 문화 조성, 자발적 참여 유도 등을 추진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중 안전한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되는 것이 주방 문화 개선 사업입니다. KO. 盗みのご依頼ならいつでも受け付けますよ。 그렇다면 주방 문화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기 주방 문화 개선을 위한 5가지 점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럼 개인 위생 관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위생 관리를 위해서는 주방 전용 위생모, 위생복, 위생화를 착용하고 주방에 입실할 때 손과 손톱을 비누로 씻으며 주방에서는 반지나 시계 등과 같은 액세서리 착용 유무를 점검합니다. 다음은 주방 위생 관리를 위해 식재료를 종류별로 전용 용기나 기구를 사용하고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합니다. 그리고 조리기구 사용 후에는 세척 및 살균하여 청결하게 유지해야 하고 냉동, 냉장 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제품별 보존 기준을 준수하여 보존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조리 중 위생 수칙 점검 사항입니다. 이때 가열 완료된 식품을 맨손으로 만지지 않고 가열 조리 식품은 중심부 온도가 75도씨에서 1분 이상 유지되도록 가열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육류, 어패류, 채소류는 칼, 도마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작업이 바뀔 때 손을 씻거나 소독해야 합니다. 네 번째 기준은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입니다. 다시 말해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 재사용 조리 및 보관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음식이 남은 경우 손님이 원하면 남은 음식을 용기에 포장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마지막 수칙은 주방의 공기입니다. 따라서 주방을 공기할 때는 주방 입구와 대식구를 정리정돈해야 하고 시야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럼 조리에 직접 참여하는 조리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조리사의 위생 준수사항과 의무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리사의 7가지 위생 준수사항입니다. 첫째, 매일 목욕하고 청결한 복장 등 단정한 외모를 유지하고 둘째, 손에 상처를 입지 않도록 신경 쓰고 올바른 손 씻기를 실천합니다. 셋째, 되도록 술이나 담배를 삼가고 과로, 과식, 수면 부족 등을 피합니다. 넷째, 정기적으로 신체 검사와 예방 접종을 하고 다섯 번째,
질병 예방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철저히 실천합니다. 6번째,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될 수 있으면 피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리에 관계되는 사람 외에는 주방에 출입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음으로 12가지 의무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조리사는 항상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하루 3회 이상 양치질을 하고 일정한 입맛을 유지합니다. 손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며 조리할 때 액세서리 금지, 위생모, 위생복, 위생화를 착용하고 향이 짙은 화장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작업 중 화장실 출입을 자제하며 용변 후 반드시 손을 씻습니다. 이어서 위생 원칙과 식품 오염의 원인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방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고 특히 항상 깨끗한 행주를 휴대합니다. 더러운 도구나 장비가 음식에 닿지 않도록 합니다. 식품을 취급하는 기구나 기물 및 장비는 신체와 접촉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이나 식품용기 근처에서 잡담, 기침, 침 뱉기, 재채기 및 흡연하지 않습니다. KO. Round 2. Fight. KO. Round 3. Fight. KO. 개방형 주방과 같이 주방 문화를 바꾸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음에 제시된 사항만 잘 지킨다면 여러분도 열린 주방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식재료를 구별하여 기준에 맞게 저장해야 합니다. 식재료를 구별하여 기준에 맞게 저장할 때 2가지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바로 적정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하는 것과 식품, 비식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는 것입니다. 먼저 적정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은 식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합니다. 제품에 표시된 보존 기준을 준수하여 저장소의 해당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냉장, 냉동 보관 시 원재료와 조리된 식품을 분리 보관합니다. 냉장, 냉동고 내부에 너무 많은 양의 식품을 넣어두면 냉기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내부 온도가 상승할 수 있으므로 내부는 70% 정도만 채우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각 보관 기준에 따른 해당 온도 및 보관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장 보관이란 보통 0도에서 10도 사이의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냉동 보관이란 영하 18도 이하의 냉동고에 보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온은 15도에서 25도 사이의 상온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온은 1도에서 35도 사이의 냉장고 또는 상온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조 저장은 15도에서 21도 사이의 온도에 Round 3. 습도를 50%에서 60% 유지한 상온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식품과 비식품은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먼저 들어온 식재료부터 사용하고 유통기한은 수시로 확인하여 기한이 지난 것은 바로 폐기하며 덜어 쓰는 양념류는 개봉일과 유통기한을 표시합니다. Fight. 조리식품 또한 조리 날짜, 가공식품은 유통기한과 포장 개봉일을 함께 기재합니다. 바닥에 식재료를 방치하지 않고 모든 식품은 덮개를 덮어 보관해야 하며 남은 식재료는 반드시 밀봉하여 저장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방에 어울리는 복장을 갖춰야 합니다. 청결하지 못한 복장은 조리하는 음식을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위생모, 위생복, 위생화 등을 착용해야 합니다. Final round. 앞치마는 조리 작업용과 청소용으로 구분하고 청결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마스크는 음식 만들 때나 제공 시 코와 입이 가려지도록 착용하여 구강 분비물의 혼입을 방지합니다. 세 번째로 손을 수시로 씻습니다. 따라서 손 씻는 소년들을 따로 마련해야 합니다. 작업장에 들어가기 전 원재료를 다듬거나 씻은 후 생고기, 박은 후, 어필 후, 달걀을 만진 후 청결하지 못한 물품, 접시, 기구를 다룬 후 청소를 하거나 살균 및 소독 등 화학약품을 다룬 후 장갑 사용 전과 후 화장실을 이용한 후 코를 풀거나 재채기 한 후 핸드폰을 사용한 후 신체 부위를 만진 후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You lose. 네 번째, 작업대, 싱크대, 칼, 도마를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채소류나 가공식품처럼 바로 섭취하는 식품은 다른 식재료에 있던 오염물질로 인해